자, 다음으로는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큐 스케줄링 방법에는 소위 레디 큐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큐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현재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들이 실행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각 그룹에 걸맞는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다수 개의 큐를 두고 각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면 그 프로세스에 걸맞는 레디 큐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할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서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서버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경우들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할당을 해주고, 반면에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간단한 실습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할당을 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프로세스들이 먼저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 큐 스케줄링에서는 다수의 레디 큐를 두되 각각의 프로세스는 특정 레디 큐에 영구적으로 할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학생 프로세스는 가장 낮은 레디 큐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각 레디 큐마다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이의 프로세스들이 거슬러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각각의 레디 큐들은 해당하는 작업들을 나름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고유한 스케줄링 정책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선점형 형태로 스케줄링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으로서 각각의 큐들은 낮은 순위 큐보다, 즉 학생 프로세스가 가장 낮은 것이니까 상단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최소한 학생 프로세스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형태로 학생들이 그냥 실습적인 처리들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작업들을 뭐 우선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하겠죠. 결과적으로 학생 프로세스들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단의 큐들의 프로세스들이 전혀 없을 때만 처리가 되어지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레디 큐들 사이에 CPU를 할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름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도록 하되 전체 프로세서의 뭐 약 한 80% 정도 시간을 할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어지는 레디 큐에 대해서는 전체 CPU 타임의 한 20% 정도만 할당해 줌으로써 우선순위가 조금 낮다라고 해서 무한히 수행이 연기되어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레디큐는 자주 CPU를 할당을 해주고 낮은 레디큐는 덜 자주 CPU를 할당을 해줌으로써 조금씩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다단계 큐 스케줄링과 같이 여러 개의 레디 큐들을 가지고 있대. 앞에 다뤘던 방법과의 차이점은 소위 피드백 큐, 하나의 레디 큐에서 다른 레디 큐로 프로세스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즉, 현재 CPU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큐로 이동을 시키고, 또 낮은 우선순위의 레디 큐에서 너무 오래 대기하는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의 레디 큐로 이동을 해주어서 기아 상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기도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에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큐를 몇 개 두는지, 또 각각의 큐의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또 레디 큐 간의 이동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 뭐 어디로 진입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게 되면, 세 개의 큐를 가지고 있대 이 세 개의 큐 간에 프로세스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는 스케줄링 방법인 것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임 퀀텀을 8ms로 둔 레디 큐에 프로세스들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CPU 벌스 타임이 8ms보다 적은 프로세스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다 처리가 되어지겠죠. 짧은 CPU 벌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서 처리되지 않은 애들을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타임 퀀텀이 16ms로 되어져 있는, 자, 그 얘기는 8ms에서 다 처리되지 않았고 8ms 이후 16mm만큼 더 더한, 즉 8mm에서 24ms 사이에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큐에서도 다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세 번째 레벨의 레디 큐에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이제 세 번째 레벨의 레디 큐는 그저 선입 선처리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래된 프로세스가 먼저 처리할 수 있는, 하지만 다른 큐들에 비해서는 제일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짧은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더 먼저 처리되어지도록 하되 언젠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한 예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